자, 194쪽의 합성함수입니다. 이것 또한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 자, 그래서 아까 이전에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보면 함수라고 하는 파트를 새롭게 다시 배우고 있죠. 그런데 이 함수는 말했던 것처럼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쓰이고 있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도 합성함수는 또 쓰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도 합성함수는 또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함수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잡고 가야 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연습을 해야 돼, 계속. 왜? 함수를 버려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합성함수는 자, 내용 그대로 너희가 무엇을 느끼면 되냐면 퓨전, 합성하고 있구나. 얘네 두 개가 합쳐지는구나. 를 느끼시면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합칠래? 어떻게 이것들을 표현할래? 아, 새로 배우는 거니까 이런 기호를 쓰는구나. 를 포인트를 둬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해볼게요. 우선 합성의 구조를 먼저 보여줄게. 그냥 약간 일반화 시켜서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상황은 대부분이 특수성을 뺀 채 그냥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형태를 제일 많이 질문할 건데 우리는 전부를 설명하기 위해 보여주도록 할게요. X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 그것의 원소가 A, B, C가 있답니다. 근데 요 놈이 Y라는 정의역으로 가서 1, 2, 3이 있더래. 그래서 스트레이트, 직진을 꽂아주도록 할게요. 그럼 요 놈의 함수를 F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적어보면 F라고 하는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정의역과 공역. 그런데 여기서 합성이라고 하는 합성함수를 말해주려면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냐? 자, 앞에 먼저 대응이 되는 첫 번째로 출발을 한 이 F 함수의 누가 이 친구 이름이 뭐였어? F 함수의 입장에서 이 Y는 뭐였어? 도착역, 공역이었지. 도착역, 공역. 공역이 새로운 함수 G의 입장에서는 뭐가 된 거냐면 정의역이 돼서 F라고 하는 먼저 대응이 된 이 공역이 새로운 함수 F에서는 정의역이 되어가지고 Z라고 하는 그 공역을 새롭게 가지고 와서 얘가 P, Q, R로 도착을 하는 것. 자, 그럼 적어보면 G라고 하는 이 함수는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냐? 바로 Y에서 Z로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너희한테는 이 상황 자체가 잘 안 주어질 거야, 확인하는 거가. 물론 약간의 그런 문제집 중에서 뭐 셈이라던가 마플 시너지라던가 그쪽으로 가면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합성이 되게 하려면 집합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는 하는데 당장에 너희가 그 정도의 레벨로 올라가려면 그 전에 그냥 기본기를 다 쌓아줬을 때는 이걸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체킹하진 않습니다. 그 체킹한다는 게 이거야. 공역과 정의역이 서로 같은 놈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 이 함수로서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근데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로 먼저 느끼세요. 얘가 엄청나게 중요한 특이점이 되는 게 아니야. 자, 계속 갑시다. 우리가 이래 되었다면 지금 합성함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잘 보세요. 내가 X의 정의역에서 출발해서 여기 왔다가 Y에 왔다가 Y에서 결국 어디로 왔어? Z로 왔지. 그럼 우리가 합성함수라는 것은 요 놈을 한 번에 진행한 요 놈의 함수를 불러주는 말이야. 이 가운데를 지났어요를 생략한 채 X에서 Z로의 함수로 밝혀주는 새로운 함수를 말하는 거야. 새로운 함수.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잘 봐야 돼. F가 먼저 등장을 했지. 그 먼저 출발한 놈을 뒤쪽에 적고 나중에 연결이 되는 G를 앞에다 적어. 이렇게.
요 뒤쪽에 있는 게 출발하는 놈이야. 먼저 나오는 놈, 그 뒤에 하는 놈이 앞으로 갈 거야. 그렇게 돼서 합성을 뜻하는 문자 기호인 동그라미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닷이라고 읽어. 닷, 점. G.F 이렇게 읽어요. G.F 이렇게 읽어요. 그럼 다시 가보자. 우리가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어떻게 했다? 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F가 먼저 대응이 됐고 그 다음에 G로 대응이 됐네요. 그렇다면 합성의 내용으로는 어떻게? G.F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가 됐고 이 친구는 X에서 Z로의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합성 함수를 정의하게 된 거야. 그러면 모습꼴을 보세요. 요거 좀 지울게. 요거 옆으로 가져올게. F가 X에서 Y로의 함수였고 G가 Y에서 Z로의 함수였다면 첫 번째 FA가 얼마가 됐니? 1이 됐지? FA가 1로 왔지? 그 다음에 G1이 얼마가 됐어? P가 됐지? 그럼 이거를 합성함수로 갖고 온다면 어떻게 적히냐면 G.F 이 함수를 새롭게 생각을 해서 A를 넣었더니 어디에 한 번으로 왔니? P로 한 번에 왔다. 이렇게 적히는 거야. 요렇게.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상세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자, 상세 설명이야. 요 친구를 이 닷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G를 뒤쪽에 적고 크게 가로를 적어 딱 이렇게. 그리고 얘가 A를 집어넣었잖아. A를 대응하잖아. 내가 왜 먼저 대응이 되는 놈을 뒤쪽에 적으라고 했냐면 요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G 크게 가로해서 FA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FA는 요 놈의 내용에 따라 누가 됐어? 1 됐지. 그럼 요 자리에 G 가로에서 누가 1이 들어오는 거야. G1은 뭐야? P잖아. 그래서 1이 된 거야. 요 놈을 생략해서 요렇게 간 건데 사실 왔다 갔다가 다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되니?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그냥 이 모습이 그냥 합성인 거야. 이 모습 자체가 그냥 합성. 그러면 두 번째. FB가 얼마예요? 2죠. G2는 얼마예요? Q죠. 그럼 이거를 합성의 모습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됐다? G.F 이거를 그냥 함수로 보고 있다고. G.F 새로운 함수라고. 새로운 함수. 그럼 거기에 B를 넣어준 게 얼마 나왔습니까? Q가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요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G 가로에 FB 이렇게 됐고 FB는 얼마의 값을 가졌습니까? 바로 G2의 값을 가져서 Q가 완성이 된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가 요 합성함수에 X라는 변수를 쏙 넣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G.F의 X는 이렇게는 G 괄호의 fx 이렇게 이것도 합성이 되는 거야. 이 모습이 사실 이 모습을 뜻하는 거고 이 모습이 얘를 표현하는 겁니다. 요게 첫 번째 내용으로 나와 있는 모습들이야. 봐봐. 합성함수 1번 해가지고 x에서 z, z에서 y 맞죠? 쌤은 이걸 x, y, z 순서로 나타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함수 합성이 어떻게 돼 있어? G.F라고 딱 가운데 나와 있지. G.F. 근데 이 G.F에 대해서 함수가 대응되는 것의 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네. G.F 이 가로에서 X 이렇게가 이 자체가 합성을 표현하는 건데 얘네들이 실제로는 누구다? 요 놈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요 놈을. 되나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말의 내용들인 겁니다. 되었나요? 여기서 아까 살짝 보세요. 계속 보세요. 194쪽에 그 아까 말한 1번의 가운데 참고 보세요. 참고. 합성함수 G.F가 정의되려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아까 쌤이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합성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합성이 되기 위해선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근데 이거를 당장 너희가 합성함수를 배우는 이 당일날에 체크하는 포인트는 아니라고. 나중에 조금 숙달되면 조금 더 어려운 교재, 문제집쯤에 가면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혹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지. 지금은 합성함수에 보이는 모습과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 합성함수 성질 남았어. 자, 그러다 보니까 합성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용으로 가면 표현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잖아.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성질들도 주어지고 모습도 확인해봐라는 문제들이 꽤 등장을 할 건데 우선 심플하게 얘기만 해놓고 갈 거야. 합성함수의 성질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G.F와 F.G는 완전 다른 결과야. G.F와 F.G는 완전 다른 결과야.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가 G.F는 F라는 함수를 먼저 대응을 시키고 그 다음 G에 대응시키지. 그 다음 G. 맞죠? 그럼 얘가 함수로만 보면 지금 함수로 보면 F가 X에서 Y로의 함수였고 G는 Y에서 Z로의 함수니까 합성이 됐잖아. 그럼 이걸 반대로 적어볼게. G를 먼저 보낼 거래. G를 먼저 보낼 거래. 그 다음에 F를 보낼 거래. 맞는 말이냐고. 함수가 합성이 안 되네요. 당장에 이 상황의 경우만 들어도 합성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의 자리를 바꾸는 걸 뭐라고 하냐면 교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합성은 교환이 안 됩니다. 물론 강제로 되게 어떻게 만들어진 실수 전체를 말해가지고 정역, 공역과 그것들에 대한 치역이 전부 다 실수 전체로 만들어져서 합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교환이 성립하는 함수 두 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특수한 케이스. 그건 내가 변수를 그렇게 설정해라 라는 식의 질문이 나올 거고 웬만해서는 합성에서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교환이 안 돼. 그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신 얘네들이 H.G.F라고 하는 이 구조랑 이 구조 속에서 얘를 두 개를 먼저 하고 얘를 합성을 하는 거랑 H.G.F에서 이거 두 개를 합성하고 얘를 합성하는 거 어때? 이거를 결합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결합법칙.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 중요한 단어. 우리가 누구를 보면 되냐면 F. 요렇게 요 동그라미에서 I라고 하는 거 체크해 놓자. 그 옆에 밑줄 그어주면 돼. I는 누구였대? I는 누구였대? 항등함수. 이 I는 그 영어야, 영어. 말 그대로 항등식 할 때 그 항등에 대한 자정체성 그거 할 때 말하는 identify 이거거든. 그 약자 I거든요. 그래서 I는 항등함수를 뜻하는구나. 항등함수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향했죠. 그러니까 합성의 중간다리가 있잖아. 중간다리가. 그럼 얘 합성해봤자 I는 그 값이 그냥 그대로 나와. 대응하는 거에 그 그대로가 그냥 쭉 이어지니까 곱하기 1과 같은 거야. 곱하기 1.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그냥 얘는 결과물이 F로 나온다 이겁니다. F.I는 F가 나오는 거야. 합성이.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은 교환 법칙이 되는 거야. F.I랑 I.F는 어차피 전부 다 F로 똑같으니까 네, 이거는 뒤집어주나 앞으로 1 곱하기 A나 A 곱하기 1이나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성질 세 가지가 존재했습니다.